윤석열 일당의 불법 행위가 대한민국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경호처와 지지자 뒤에 숨어 있지 말고 하루빨리 수사에 협조하십시오.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소한 양심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윤석열 씨를 체포해야 합니다. 예, 새해를 맞이해서 주블리 한보 특강 타이틀이 새롭게 바뀌었네요. 저기 그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영화 뭐죠? 매트릭스. 아, 그거 네. 보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주에는 그 네, 무한의 여객기 참사 현장 다녀오시느라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또 아주 슬픈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모 기간이고 예. 해서 한 주 결석을 했습니다. 우리 또 애청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요. 아무튼 새해 좀 대한민국 역사가 밝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고위원님께서 더 의에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영장이 발부됐다는 속보는 아직 안 떴는데 오늘쯤 발부 안 되겠습니까? 네, 저는 뭐 오늘쯤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영장은 실제 지난번에 1차로 됐지만은 공수처에서 한 번밖에 못 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과 그 경호처에 아주 완강한 이런 저항으로 못 했는데 쉽게 이것은 영장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늘 정도는 꼭 나와야 되겠죠. 예. 그래야 내일이나 모레나 빨리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봤듯이 박종준 경호처장하고 이렇게 경호처 차장 또 이광우 경호본부장 네. 뭐 이런 자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소구를 꽉 틀어막고 있는 것 같은데 경호처 차장은 국회에서 얼굴을 좀 봤고 네. 박종준 이자는 뭐 지가 대통령이나 되는 것처럼 딱 이렇게 화면 앞에서 뭐를 했던데 그렇죠. 이광우는 어떤 자입니까? 이거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네. 원래 뭐 했던 사람입니까? 이강우 그 윤건영 의원이 이 분야를 아주 잘 알아서 예. 물어봤더니 김성훈 차장, 이강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 부장 이 사람들은 김용년 라인이면서 김건희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주 이 세 명이 극렬하게 저항을 하고 하는 주동을 했다라고 지금 윤건영 의원이 밝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이강호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간부들을 경호처 다 불러 모아서 군과 경찰이 배신을 했다. 그래서 우리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하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뭐 총기 실탄 지급 이런 논의도 하고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케이블타이 한 400개 준비해서 들어오면은 체포하자 이렇게 했을 때 경호처 직원, 경호관들이 우리가 어떻게 체포하느냐 문제 제기했을 때 그런 것들이 그 문제 제기함으로써 없었던 걸로 됐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윤건영 의원은 세부적으로 여기에서 제보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 명이 경호처장 포함해서 4명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난번에 막을 때 보니까 경호처 인력을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지킨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55경비단인가요? 네. 거기에는 일반 사병들도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까? 네네. 거기 경호처의 하에는 예. 군이 파견 나가 있는 그룹이 2개 그룹입니다. 하나는 33 군사 경찰대가 있고요. 예. 33 군사 경찰대는 아예 그 영내에 거주를 합니다. 그 간저 지역에. 그리고 55 경비단. 난 원래는 55 경비단은 일부는 병력이 거기 있지만 일부는 용산 대통령실을 지키는 그런 임무를 띄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101 경찰하고 202 예, 이런 데가 경호처에 이렇게 그 통제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일이 있을 때도 제가
국방부 장관 대리 하고 있는 국방부 차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예. 이제 더 이상 우리 군인을 범법자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요. 체포영장 갖고 가는 거 방해하면은 공무집행 방해고 여러 명이 같이 하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다. 그리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라고 제가 이제 수방사에도 주문을 하고 국방부 차관한테도 얘기했더니 국방부 차관도 동의를 하더라고요. 예. 이제 우리 장병들 더 이상 범법자 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경호처장한테 원래 고유 임무만 하게 해라. 체포영장을 갖고 간 수사관이나 공수처 요원들과 맞닥뜨리지 마라라는 임무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원래 55 경비단하고 그 안에 있는 33 군사경찰대는 그 간제 울타리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간제 그 안에는 대통령 간제도 있지만은 국방부 장관 공간이 있고 합참 의장 공간도 있어요. 그리고 비서실장, 경호처장 여러 명이 공간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울타리 바운드리가 넓습니다. 예. 그 울타리를 지키는 고유 임무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확답을 받았었고요. 확인해 보니까 울타리니까 정문을 지키잖아요. 그 일자 저지선은 있었던 것 같고 2차까지는 그 울타리의 범주에 들어가니까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관여를 안 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5 경비단하고 33 군사경찰대는 병사가 주축입니다. 병사들이 주축이고 이제 소대장, 중대장 뭐 이렇게 간부들이 있고 부사관들이 있는데 한 80%는 병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병사들을 이런데 그 군 복무하는 병사들을 이런 범법 행위를 하는데 투입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일반 병사들이 명령을 내리는데 안 따를 도리가 없고 그렇게 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 나중에 처벌받는데 거기에 자식들을 보낸 부모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1차 저지선하고 2차까지는 그 병사들이 일부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군은 거기에 좀 관여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번에는 제대로 집행을 해서 윤석열을 체포를 해와야 될 텐데 지난번에 보니까요. 혹시 그 고양이 뉴스라고 거기에서 나온 사진 보셨습니까? 네, 예. 영상도 봤는데 맨 처음에 그 마이바흐 동호 차량 이게 이렇게 합참의장 공간 쪽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혔어요. 네. 그 차를 대통령 아니면 탈 수가 없는 차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윤석열이 이렇게 도망갔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던데.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예. 그 차량은 대통령 차량으로 저도 보이고요. 예. 통상 대통령이 아닌 경우는 차 한 대만 가죠. 그런데 예. 두 대가 유형이 똑같은 걸로 봐서는 대통령일 확률도 있는데 전날이 아침 8시 반 정도 일찍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기서 턴하면은 그 합참 의장 공간이 나오고 거기에 또 문이 하나 있어요. 예비문이. 나갔다만 그쪽 예비문을 통해서 나갔든가 아니면 합참 의장 공간에 갔든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가 이제 영장 집행하러 들어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를 받으니까 일단은 도망가고 이쪽으로 막 몰고 들어갔을 때 이번에도 또 만약 영장 집행을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도망가 버리면 관저까지 설사 경찰 특공대 뭐 기동대 다 동원해서 갔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이 없으면 체포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공간 바운더리 간제 바운더리에 있으면은 그 안에 합참 의장 공간이든 국방부 장관 공간이 이런 데 피신을 할 수가 있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번에 공수처하고 경찰에서 갈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엔 보니까 정문에만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사실 거긴 정문 말고 문이 몇 개 있습니다. 예비로 나갈 수, 차량으로 나갈 수 있는 문도 있고 그다음에 산책하기 위해서 매봉산 등산하는 쪽문도 있고 여러 개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공수처하고 경찰은 파악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번엔 동시에 그런 데를 막아내야 되는 거죠. 네, 예. 혹시 그 윤석열 소굴 밑에 뭐 이렇게 지하 방카로 연결되는 비밀 통로나 뭐 이런 거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윤석열이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작업을 했다고만 모르겠는데 예.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긴 없는 걸로 알거든요. 예. 밖으로 나오는 비밀 통로는 지하로는 없고 지상으로는 몇 개 통로가 있어서 그것은 뭐 한번 정찰을 쭉 울타리 돌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나 또 이번에 투입되는 경찰들은 충분히 그런 걸 정찰을 하고 투입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하면은 대충 쪽문이 어디에 있고 우발 사항에 대비해서 나가는 문이 어디 있는지 알 거라고 보고요. 한데 지하로는 그 당시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거기에 1년 반을 살았습니다. 그 예. 관저 지역은 저는 손금 보듯이 그러시군요.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안에 보면은 제일 중앙 지점에 연합사 부사령관 공간이 있었어요. 지금은 비서실장이 살고 있어요. 그것에 예. 있어서 그리고 그 바로 윗집이 이제 그 옛날엔 외교부 장관이 살았고 지금 대통령 간저가 있고 예. 그때는 뭐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합참원이 다 같이 살았으니까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울타리 산책을 많이 했어요. 예. 울타리 한 바퀴 돌면은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오르막 내리막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 손금 보듯이 알 수가 있는 지역인데 그때 이제 대피호 같은 데는 있어요. 예를 들어 포탄이 떨어졌을 예. 때 대피할 수 있는 지하시설 같은 거는 그 당시는 있었는데 아마 윤석열이가 그 간저로 쓰면서 지하 통로를 만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제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지난번 정말 어설프게 집행을 하고 5시간 반 만에 철수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영장을 집행을 하러 간다면 지난번 이렇게 미뤄봤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 같으면 막 이렇게 뭐 차 타고 도망가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다 감시를 해야 되니까 드론을 띄운다든지 헬기를 띄워가든지 해가지고 위에서 좀 상황을 딱 내려다보면서 대규모로 병력이 들어가서 체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체포 작전을 맡긴다면 최고위원님 같으면 어떻게 이번에는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제일 쉬운 건 사실은 헬기로 가서 예. 간저에 헬기 대필로 그렇죠. 경찰 특공대가 내리면은 제일 편하죠. 예. 근데 아마 거기는 비행 금지 구역이라서 지금 그런 거 따져야 됩니까? 경호처에서 또 그거 갖고 시비를 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영장을 발부할 때 그런 항목을 넣으면 되잖아요. 원래 거기도 110조하고 111조인가 그건 예외로 그 지난번에 체포영장에 였지 않습니까? 군사 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기관장이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항목이 있었는데 그건 예외라고 예. 체포영장에 했으니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네, 예. 그 체포영장을 이번에 할 때는 비행금지 구역도 예외다. 헬기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거 그 또 수방사에서 전체적인 통제를 같이 하니까 예. 이걸 허락해 주라 하면은 제일 편한 거는 왜냐하면 보면은 정문에 이미 버스가 5, 6대 차벽을 아주 단단히 치고 그 철조망도 쳤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중으로 투입하면은 제일 편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같으면은 정문만이 아니라 여러 문을 전부 다 동시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경호원들도 분산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딘가 개척되면은 거리 투입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문 외에 다른 데는 차벽 같은 거는 제대로 안 됐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이번에는 경찰하고 공수처가 정찰을 충분히 하고 예. 좀 연구를 하고 들어가라. 군사작전 하듯이. 도상훈련이라도 한번 하고 들어가야지. 네. 공수처하는 거 보면 정말 네. 아주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매봉산에서 보면 다 보여요. 예. 바로 위에 매봉산이 있어서 매봉산 등산로에서 보면 다 보이니까 거기서 공수처장이 지휘해도 되거든요. 위치에서. 군사작전 같으면 그런 데서 딱 보면서 1제대 어디 2제대 어디 몇 번 방향으로 가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보면은 되는데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수처장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갑자기 또 좀 올라옵니다. 아이고 그렇게 아니 좀 사람이 좀 부족해 보여요. 네. 뭐 그렇게 말이 그리고 국회에서 막 국회의원들이 혼내고 그럴 때는 뭐 이렇게 했다가 또 나중에 또 엉뚱한 소리 하고 막 그렇게 좀 왜 이렇게 시원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능력도 부족하고 예. 의지도 부족하고
준비도 부족해요. 사실 이런 작전을 하려면 세 개가 갖춰져야 돼요. 예. 일단 그런 경험을 갖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지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아이고 밤을 새워서라도 며칠이라도 거기 있으면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추가로 막 병력 그런 투입하고. 의지가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 사전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거죠. 사전 정찰도 하고 그 주변 또 거기 관련되는 사람들하고 워게임도 하고 경우의 수를 이럴 땐 어떻게 할 건지 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참 보면은 너무나 의지가 없고 의지가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준비도 부족해. 그때 뭐 수사관하고 해서 한 100명밖에 못 들어갔는데 밖에는 제가 알기로는 경찰이 한 2,000명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완전 또 투입하면 되잖아요. 제 말이요. 네. 그러면 되는 걸 그걸 못해서 그냥. 아니 더군다나 그때 네. 당시에 경찰이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공수처가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번에도 첫 번째 제거 대상이 경호처장 차장들일 텐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옳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 현장에서 막으면은 체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사실은 들어가서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딱 그 현장에서 체포를 해버렸으면은 게임 끝입니다. 예. 뭐든지 제일 위에 우두머리를 딱 그렇죠. 체포하든가 제거하면 밑에는 조직이 무너질 와야 수밖에 되죠. 없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딱 하면은 거기에서 체포를 해야 되고, 그때 작전을 중지하더라도 몇 명은 체포해 왔야만이 무너지는 건데 예. 아무런 체포도 못하고 하니까 오히려 그쪽이 기가 살아서 오히려 철옹성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럼 완전 요새가 돼버렸지 네, 않습니까? 예, 절정론까지 치고. 네. 제가 그때 그랬다니까요. 오히려 경호처장은 체포되기를 원했을 거다. 왜냐하면 명색이 경호처장인데 네. 뭐 짱 열어주고 잡아가세요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는 뭐 윤석열하고 같이 죽어야지. 네. 그러면 체포하면 오히려 감사합니다고 왔을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걸 그냥 놔둡니까? 경호처장, 경호차장 입장에서는 대문 손들기가 참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체포하면은 반항하는 오히려 척 잘 됐다 하면서 싶죠, 뭐. 네, 반항하는 척 하면서 오히려 예. 체포대 가서 며칠간 이렇게 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본인도 좋아했을 수도 울고 있죠. 싶은데 빰 때려주는 게 될 네. 수 있어요. 그런데 네. 그걸 그대로 놔둡니까?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그게 제일 궁금한데 그 만약에 그 뭐 분리하면 공포탄을 쏘고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실탄을 쏴도 좋다 이런 명령을 내렸다. 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혹시 뭐 정보나 첩보 제보 받으신 게 있나요? 우리 그 민주당 진상조사단에서 그걸 발표를 했거든요. 그 제보를 받고 예. 그때는 경호처장이 몸싸움을 하다가 밀리면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을 쏴도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제보를 받은 거를 진상조사단이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호처에서는 그런 사실 없다라고 답변을 했지만 그럼 제가 다시 확인을 했거든요. 진상조사단에. 그거 제보가 믿을만하냐 하니까 믿을만한 데서 얘기가 됐다라고 하고요. 또 윤건영 의원은 경호처장보다는 그 밑에 있는 경호차장하고 특히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간부들을 모아놓고 뭐 실탄을 총기를 분배해 주느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의를 했다 하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의 논의가 됐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경호원들은 핵심 경호원들은 총기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된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진상조사단에서 얘기하듯이 제보 받은 것처럼 사실이라면 공포탄 쏘고 안 되면 실탄을 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엄청난 거죠. 엄청난 제2의 네. 유혈 내란을 예. 일으킨 거라고 보여지잖아요. 총을 쏘면 어떻게 돼요? 총격전이 벌어지잖아요. 그 지역이 공교롭게도 12.12 구테타 때 그 육군 총장이 그 간저 지역에 있어요. 그렇죠. 그 밑에 보면 그 간저 바운더리 안에 육군 총장 공간이 있어요. 예. 그때 3차 그 차벽 막았던 그 옆이에요. 그때 이제 계엄사령관 정성화를 잡기 위해서 전두환 구테타 세력들이
수사관을 보냈잖아요. 예. 계엄 사령관도 체포해 오기가 그래 어려워서 그때 총격전을 벌리고까지 예. 잡아왔잖아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인데 하다못해 계엄 사령관도 그렇게 체포해 오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일국의 대통령을 체포해 오려고 하면은 그 경호원들이 극렬하게 저항할 거란 거는 충분히 예상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공수처장과 공수처와 경찰들은 충분한 워게임을 하고 충분한 압도적인 병력을 경찰을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럴 경우의 수 있잖아요. 총을 빼들었을 때는 총격까지 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땐 50m 후퇴하고 또 기다렸다가 또 전진하고 뭐 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쨌거나 무력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그럴 때 완전히 정문까지 철수하는 게 아니라 한 100m까지 후퇴하고 그리고 나서 또 가서 협상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전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계속 그 마이크로 큰 마이크를 갖고 가서 이것은 공무집행 방해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뭐 법을 어기고 특히 공무원들이잖아요. 경호원들은. 그럼 여러분들이 연금도 못 받는다. 그렇죠. 좀 그걸 환기시켜주고. 그런 것도 예. 환기시키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의지가 약해지잖아요. 그런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저런 작전을 하려면은 그 본대가 들어갈 때 큰 스피커 차량을 같이 들어가서 크게 이렇게 스피커로 하고 그 심리전이잖아요. 예. 계속 공무집행 방해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다 이런 뭐다 방송해주고 그 뒤에는 넷가차 같은 게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버스 같은 거 차별을 하고 그걸 드러내는 예. 거죠. 드러내고 그 뒤에 버스 같은 게 가서 체포하는 인원들 바로바로 버스에 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응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대응을 못 유지하고 간 거죠.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 네. 해봐서. 그거 기본 중에 기본이죠. 기본이죠. 네, 그리고 들어가는 인원들은 그 몸에 달고 있는 그 카메라를 다 달고 다 최정 요원이 되고 예, 예. 그럼 함부로 그쪽에서 대응을 못 합니다. 아이고 최고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더 그냥 막 속이 끓을래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기본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경험, 의지, 준비. 네. 경험 부족, 준비 부족 이런 것은 네. 뭐 어쩔 수 없다고 쳐요.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의지만 있으면 무슨 일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서 3차 차벽에 막혔을 때 거기 주저앉아서 그거 개척할 능력이 없으면 그거 보십시오. 공간 간접 밖에는 아스팔트 그 추위에 우리 시민들은 뭐 밤을 새우지 않습니까? 거기 앉아서라도 밤을 새우고 그러다 보면 틈이 보이니까 또 앞으로 나아가고 해야 되는데 일단 들어갔다 그러면은 며칠을 밤을 새우든 그 끝을 내고 와야 되는 거죠. 체포하고. 네. 이제 실탄 발사 명령까지 내렸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설사 이렇게 밀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개인 화기를 지급했다고 하지만 총 못 쏘죠. 못 쏘죠. 그걸 어떻게 쏘습니까? 아마 경호원들도 쏘라고 명령해도 못 쏠 겁니다. 그럼요. 경호원들도 본인들이 이것이 잘못된 걸 알지 않습니까?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고 지금은 그건 법치국가에서는 그것을 방해하면은 법을 위반한다는 걸 본인들이 너무 잘 아는 거고 본인들도 되게 두려웠을 겁니다. 괜히 체정이 돼버리면은 본인들이 저항하는 게 되면은 나중에 구속되든가 뭐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참 본인들도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은 오히려 손을 드는 거죠. 네, 그렇게 하지 못한 작전 실패가 너무 아쉽고요. 이번에 2차로 들어갈 때는 언제 들어갈지 모르지만은 단단히 준비를 해서 들어갈 거라고 기대해 봐야죠. 예. 이번에는 이제 걸림돌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경호처가 막아선 것도 참 뚫고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랬는데 지금 어제부터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앞에 40몇 명이 가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었지 않습니까? 네. 또 만약에 영장 집행하러 간다고 그러면 또 몰려들지 모르는데 만약에 그 자들이 그렇게 모여 있으면 그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그것은 뭐 지금까지 모여 있는 거야 뭐 본인들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은 실제 체포영장을 집행해 들어갔을 때 앞에서 막으면은 국회의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어요. 현행범은 체포가 될 수 네, 있죠. 국회의원도 그 예. 방해하면은 현행범은 체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지혜롭게 일단 가라고 권유를 몇 번 하고 떨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최악의 경우는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내란 수계를 잡으러 그러니까요.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란 수계를 잡지 못하면 체포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내란이 지속되는 거고 온 나라가 멈춰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국민의힘 의원들 그 사람들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몇몇 정말 정신이 올바로 박히지 않은 사람들을 보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는 건 저 원래 그러니까 그래. 그런데 나머지 국회의원들도 아니 윤석열이 이렇게 내란을 일으킨 게 분명하고 지금 탄핵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뭐 때문에 저러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선긋기를 하잖아요. 예. 당의 입장은 가는 것이 아니다. 개인 그래, 자유로 눈 가리고 갔다. 아웅이죠, 뭐. 그래, 물론 뭐 눈 가리고 예. 아웅인데 당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내란 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완전히 내란 수계를 보호하는 거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갔는데 또 본인들은 윤석열하고 엮이기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언론에 보니까 윤석열이가 밥 먹고 가라고 뭐 해도 거절했던 것 먹었다고. 같고 예. 그러니까 윤석열하고는 엮이기 싫고 엮이는 순간에 내란 공범이 될 수 있고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앞에 이제 정강훈을 비롯한 그 극렬 지지자들, 극우 세력들에게 점수 달라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국회의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사실은 윤석열이가 가장 안 좋은 것이 우리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 질서와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법치의 체계를. 그런데 거기에 동조를 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를 무너뜨리는 거랑 똑같은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가를 무너뜨리는데 동참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아무리 극렬 지지자, 극우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극우표가 그만큼 됩니까? 글쎄요, 뭐 지금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중도 지지자층이 무너지면 더 손해일 것 같은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그렇죠. 중도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도가 저런 윤석열과 저런 집단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옹호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중도들은 점점 떨어져 나가고 극렬만 응집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TK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그런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로 많았던 것 같아요. 비례대표하고. 네. 예. 저는 그렇게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결국은 TK 대구 경북 경남 지역 국민들을 능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놈들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저러는 거야 이런 생각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편들 걸 편들어야죠. 그러니까요. 내란을 어떻게 편을 듭니까? 내란 수계의 편을 어떻게 들고 이것은 국가를 무너뜨리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헌법과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여기에 동조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참 너무 한심한 거죠. 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상목 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난번에 헌법재판관 임명도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그렇게 2명만 딱 했는데 이렇게 정당한 법 집행을 하고 있는데 경호처가 저렇게 하고 있으면 뭘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헌법기관 간에 부딪히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이 최상목도 좀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 없습니까? 개별 의원님들의 의견은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은 탄핵할 사유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탄핵은 입장은 정리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개별 의원님들 중에 많은 사람은 저대로 둬서는 안 된다. 최상목 탄핵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최상목은 사실은 내란에도 연루가 된 사람이잖아요. 윤석열이가 쪽지 준 쪽지. 예. 그건 뭐 본인이 받아서 안 보고 뭐 그 다음날 보니 뭐라 하는데 거기는 분명히 국회 예산을 다
깎아라. 그리고 입법기구를 만들 때 예산을 확보하라. 이런 예. 것들인데 그런 지시를 받고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란에 관여된 거고 특히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의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지금 경호처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체포영장 하면 거기에 순응을 해서 협조해 줘라라고 경호처에 임무를 줘야 될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이 지금 손 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경호처 편을 들어준 것 같이 느껴지고 이번에 그래서 공수처에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중립적인 비슷하게 서로 잘 지내봐라 사이로 좋게 충돌하지 말고 협조를 잘 하라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또 하나의 탄핵 사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가 원체 안 좋고 대외적인 신인도가 떨어지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탄핵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는데 개별 의원들은 탄핵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고요. 저는 이번에 2차 이 체포영장 집행에 또 협조를 안 하면은 탄핵해야 된다고 봐요. 예. 네, 개인적으로는. 그때. 네. 2차 탄핵 2차 체포영장 집행 곧 할 거 아닙니까? 예. 이럴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무리가 있더라도 만약 이번에도 협조 안 하고 경호처 편을 든다면 이것은 헌법 질서를 위배하는 거고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예, 직무유기죠. 네,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위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우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상목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네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거부권 행사돼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이제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언제 날짜가 잡혀 있습니까? 내일 이제 잡혀 내일.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사실은 윤석열이가 체포됐으면 금방 통과될 걸로 그렇죠. 보였는데 체포가 안 됐기 때문에 내일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연기하면 안 됩니까? 표결을? 아니요, 지금 연기할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 이번에 3분의 2가 안 되면은 폐기되잖아요. 그럼 바로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그럼 1, 2주 내에 또 똑같은 프로세스를 할 수가 있고 그때쯤 되면은 윤석열 체포되고 나면은 이제 최상목이가 거부권 행사할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때쯤이면은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사가 뭐 보면은 공수처가 하냐, 뭐 국수본이 하냐, 검찰이 하냐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특검법이 발의가 돼서 특검 말에 우산을 씌워서 일사불란하게 윤석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정리될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이자도 지금까지 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요. 이자가 지난 4일에 주한 미국 대사 있지 않습니까? 필립 골드버그 통화를 했는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자를 그냥 둡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에 국정조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국정조사 정인으로 채택을 해서 인원들을 잘 확인해 봐야 되겠죠. 사실 아마 기본적으로 핵심 임무를 했을 것 같은데 이번 계엄에서 안보실이 쑥 빠져 있어요. 신원식을 비롯해서 김태효의 역할이 불분명하게 나와 있어서 무언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걸로 의심을 하고 있는데 안보실은 꽁꽁 자기들만 세계에 있다 보니까 제보가 안 들어와요. 핵심이니까. 그 다른 군 조직은 제보가 들어오니까 그걸 확인하고 해서 많이 밝혀졌고 그다음 운영위가 열려서 대통령실하고 안보실을 불러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운영에 불응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또 안보실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지금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요것을 또 핵심적으로 밝히는 것이 그 한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저도 위원인데 예. 오늘 2차 회의를 했었고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서 제가 제일 먼저 백운계 정어리 TV 와서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자가 아마 그 임무를 맡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계엄이 성공하면, 내란이 성공하면 너는 외국에 나가서 막 이렇게 알리고 다녀. 이 임무를 맡았을까. 끝으로 이거 궁금한데요. 이제 경찰이랑 같이 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갈 텐데 군 병력을 체포하는데 동원할 수 있습니까? 군병력을 체포하는 데 동원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은 거기 공조본부가 돼 있으니까 군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군 예, 검찰, 예. 군 경찰도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수사관들은 협조를 받아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 우리 뭐 전투부대, 수방사나 뭐 경비단 이런 요원들은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군은 사실은 최후의 보루잖아요. 경찰한테 맡기고 국내 이런 거는 예. 경찰의 능력을 초과했을 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은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고 경찰의 능력을 초과하는 범위는 아니에요. 기동 타격대도 있고 특수기동대도 있고 경찰은 많지 않습니까? 몇천 명이라도 동원할 수 있으니까. 한 줌도 안 되는 것들 뭐 네네. 맘만 먹으면 저거 못 끄집어내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살다 저런 놈 처음 봐요. 네네. 아 그냥 어디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체포영장이 나왔는데도 저걸 체포영장도 처음이지만 나오라고 그러면 나와야지 그거를 안에 들어가서 버티고 안 나온단 말입니다. 참 지지리도 저런 질이 정말 없죠. 예. 네, 뭐 말로는 그 법적 정치적 책임지겠다 숨지 않겠다 해놓고는 실제 가니까 저렇게 겁이 많은 건지 비겁한 건지 찌질인지 양아치. 참 이거는 진짜로 우리 역사의 치욕입니다. 저런 사람 저런 자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말이죠. 예. 오늘 새해 첫 주불리 안보 특강 김병주 최고위원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이 정말 주불리 모습이 이렇게 싹 드러난 게 있더라고요. 네. 응원봉 들고 계셨던데. 네. 저는 어디예요? 저희 광화문 지난주 토요일 날 광화문 예. 집회 현장에 갔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네. 광화문에 이어 한강진에서 다시 만난 민주시민. 네. 황미 비서관과 함께 처음으로 집회 종일반. 네. 종일반. 네. 종일반에 그 통상 이제 광화문 집회만 가고 다른 집회는 못 갔었는데 전날은 광화문 집회에 이어서 예. 한강진 가서 계속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동참을 예. 하고. 네, 네. 또 이렇게 주불리 그 이미지하고도 이렇게 응원봉이 딱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계속 이제 헌재 앞이랑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한남동 그 소굴 앞에서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아주 춥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주최 측에서 일단은 어제 오후에 3시 반에 해산을 하고 네. 이제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다시 이렇게 모이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좀 잘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감기 환자들도 너무 많고 네, 날씨도 추워지니까 네, 저러다가 그렇습니다. 쓰러지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네. 되는데 하여튼 빨리 좀 끄집어내서 네. 역사를 좀 바로 오늘 체포영장이 나와서 예.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작전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수목금 중에 내일이라도. 왜냐하면 이렇게 추울 때 우리 시민들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국민들도 그 시위에 그 못 나오시는 분들도 밤잠을 설치잖아요. 요새는 뭐 일어나면은 뉴스 일단 보고 예전에는 잠자다 일어나면 잠 안 깨려고 노력했는데 궁금해서 또 오전이 안 돼서 뉴스 또 그 사이에 변경된 것이 있나 보고 혹시 체포하러 갔나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거의 그렇게 밤을 설치고 또 두려워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윤석열 그 내란 수계를 사이로부터 빨리 격리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토요일 집회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